지난 시간에 그 아인슈타인의 전기적 영화 얘기를 했지만은 그야말로 우리가 왜 지금 이 계사를 읽는가, 이 동방의 고전을 우리가 공부해야 되느냐 하는 거는, 지금 내가 어딜 가는데 챗GPT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냐 나보고 그런 말씀을 학생들이 묻더라고. 근데 아무리 챗GPT를 나는 존경한다. 왜냐면은 기존의 AI에게 준 정보를 가지고 조직적으로 탐색해서 그거를 해답을 제시하는, 몇 년도에 누가 어디서 죽었는데 그 이름 생각 안 하는데 상황 설명해서 그거 맞춰달라 그러면 금방 가르쳐 주는데, 그런 건 사람한테 물어보는 것보다는 낫지 않냐. 그러니까는 주어진 정보를 AI가 사람보다 훨씬 더 정확하게 끄집어낸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그건 이상할 거 없지 않냐. 이거는 하나의 우리 문명이 어떻게 추구해온 어떤 측면인데, 단지 뭐냐면 그럴 수 없는 거. 우리가 AI를 공부한다고 해서 우리의 도덕적 심성이 향상되는 것도 아니고, 그냥 그거는 객관적인 사태에 대해서, 예를 들면 법과대학도 이제 필요가 없어진다 이 말이야. 그 법조문 같은 거 다 저기 하는데, 그야말로 지금 시기에 이런 상황이라면은 AI에게 판결을 맡기는 게 더 나을 수도 있다. 그런 걸 가지고 우리가 AI에 대한 선하게 평가를 할 수는 없는 것이다. 지금 AI고 챗GPT는 고맙다. 궁극적으로 AI가 할 수 없는 게 바로 이 도덕의 영역이고, 이 창조의 영역이고, 이런 것이 진정한 예술의 영역이다. 어떤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은 이 정경이 융합하는 그러한 어떤 세계에서 나오는 어떤 창조적인 크리에이티브한 거, 이거는 AI가 영원히 할 수가 없는 것이다. 많은 사람들의 직장이 날아갈 건 사실이지. 그러나 그것에 대해서 AI를 운영하는 놈들한테 막대한 세금을 거둬서 그거를 사람들에게 나눠주면 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강남 부자들이 세금을 아직도 체납한 것만 다 제대로 걷어내도 지금 우리의 상당한 복지. 근데 그런 거를 갖다가 다 이렇게 쉬쉬하고 적당히 넘어가려고 그렇게 된다면은 이게 문제다 이 말이에요. 이게 근본의 어떤 라디칼한 우리 사회의 변혁과 진보를 위해서 이 도덕적인 진보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래서 그 사람이 이제 moral development 얘기를 했는데, 아인슈타인이 마지막 죽으면서까지도 뭐냐면 인간이 도덕적으로 각성하는 수밖에 없다. 그거는 우리가 지금 이 계사를 읽는 이유가 있는 거 아니에요. 이게 바로 과학이 해결하지 못하는, 과학은 잘못이 없다고 하지만은 과학자들이 도덕적인 양심이 없어가지고 전부 그냥 자본가들에게 노예가 돼버리고 마는 거니까, 그런 과학이라는 건 아예 없는 게 낫지 않냐, 우리가 원시로 돌아가는 게 낫지 않냐라는, 예술가들도 그런 식으로 예술을 표현하는 사람도 많죠. 그런데 전 세계가 지금 트럼프, 네타냐후고, 젤렌스키고 하여튼 이런 사람들이 뭔가 지금 이 사회, 아인슈타인은 죽으면서 그렇게 외쳤지만, 그 시대에 낭만적으로 외쳤지만은 도덕적인 모럴 디벨롭먼트라고 말한다면은 지금 트럼프까지 왔잖아요. 완전히 그냥 도덕의 하락이 이루어졌고, 그거를 이 대체할 만한 도덕의 상향이라는 건 전혀 없단 말이에요. 지금.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하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세계 문제를 생각할 적에 사실은 대한민국은 그런 전쟁의 위기에 있었다. 그런데 이 대한민국의 민중들이 그걸 막은 거 아니에요. 막아가지고 지금 이재명이라는 사람을 대통령으로 만들어 놓았는데, 이거야말로 아인슈타인이 얘기한 모럴 디벨롭먼트란 말이에요.
안에 도덕적인 상향이고 전개고 도덕적인 함양이고 하여튼 이런 우리 역사는 비도덕적인 방향에서 도덕적인 방향으로 진보를 한 거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이거에 대해서 우리는 기본을 여야가 공동의 도덕적인 디벨롭먼트, 모럴 디벨롭먼트를 위해서 이 역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조국의 이 역사의 모럴 디벨롭먼트를 위해서 공동의 노력을 하고 양보할 건 서로 양보하고 이래서 뭔가를 이 시기를 만들지 못하면 어떤 새로운 역사를 크리에이트를 못하면은 여기서 우리는 영락을 하고 만다는 거죠. 또다시 힘들게 우리가 얻은 이 내란 국면에서 그야말로 뚜렷한 민주의 국면으로 지금 나가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협조를 못하고 서로 공동의 이해를 바탕으로 협조하고 양보할 거 양보하고 그러면서 뭔가 이 모럴 디벨롭먼트가 보여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엊그저께 지난주 말에 제가 그 선악원에서 만해 한용운의 님의 침묵 탈고 100주년 기념 특강을 제가 했거든요. 여기 선악원 법당에서. 근데 우리 도울TV로는 안 나가고 BTN 불교 방송으로 나갈 겁니다. 그러니까는 BTN을 통해서 만해 한용운이 어떻게 산 인물인가, 그리고 만해 한용운이 가지고 있었던 그 생각들, 이게 얼마나 이 사람의 그 사상이 위대했었나 하는 거를 여러분들이 보시고, 그리고 이 시기처럼 정말 조선 왕조가 끝나고 이 일제강점기가 시작되면서 모든 것이 암울했던 이 시기지만은 얼마나 위대한 도덕적인 발현이 있었는가, 얼마나 지적으로도 성숙한 사유를 했는가. 그 당시 타고르가 최초로 인도의 성인이 뭐 이래서 아시아인으로서 최초로 노벨문학상을 받았다고 해서 전 세계가 들떠가지고 찬양하고 타고르 만세를 외칠 때에 타고르에 대해서 만해가 외친 타고르에 대한 평론을 보면 벗이여 깨어진 사랑에 우는 벗이여 눈물이 능이 떨어진 곳을 옛 가지에 도로 피게 할 수는 없습니다. 눈물을 떨어진 꽃에 뿌리지 말고 꽃나무 밑의 티끌에 뿌리서요. 벗이여 나의 벗이여 죽음의 향기가 아무리 좋다 하여도 백골의 입술에 입 맞출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단순하게 그 당시 만해가 타고르 개인을 평가한 것이 아니라 만해가 바라보는 서구 문명 전체에 대한, 너희들은 결국은 아주 향내나는 문학을 하고 지금 이 노벨상을 받는 것 같지만은 그거는 죽음의 향기이고 그거는 백골의 입술에 입 맞추는 것밖에 안 된다. 그 왜 백골이라고 하냐면 그건 죽은 생명이 없는 허구적인 신에 대한 예찬이기 때문에 여기 가드니스트라는 게 정원사가 되게 해달라는, 이거 김옥이가 번역을 했단 말이에요.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그 소월의 선생, 오산학교의 국어 선생을 하고 있던 김옥이가 그거를 번역을 했는데 번역을 잘했거든요. 근데 그걸 읽고 모든 사람들이 야, 이거 정말 대단한 시다 이렇게 말할 때 그거는 백골의 입술에 입 맞추는 것에 불과하다. 거기서 너희가 얻는 것은 죽음의 향기일 뿐이다. 그의 무덤을 황금의 노래로 금을 치지 마세요. 무덤 위에 피 묻은 깃대를 세우세요. 무덤 위에 황금의 노래로 금을 치라는 거는 이게 위선이란 말이에요. 그 무덤 위에 피 묻은 깃대를 세우세요. 그러나 죽은 대쥐가 시인의 노래를 거쳐서 움직이는 것을 봄바람은 말합니다. 벗이여 부끄럽습니다. 나는 그대의 노래를 들을 때 어떻게 부끄럽고 떨리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내가 나의 님을 떠나서 홀로 그
그 노래를 듣는 까닭입니다. 뭐 이게 무슨 얘기냐면 타고르가 아무리 대단하다고 그랬지만 이따구 신은 이게 종교적인 그냥 하나님 예찬이고 이게 인도 사람들이 생각이 부족하고 이 서양 사람들이 이거 산스크리트 모체에 대한 동경 때문에 이게 혹하고 있는데 그거는 나는 우리 민족과 더불어 들을 수 있는 시가 아니다. 그런 노래가 아니다. 이게. 그래서 내가 부끄럽고 떨린다는 거는 뭐냐면 나 혼자 이 노래를 들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 민족과 더불어 이거를 들을 수가 없는 수준의 유치한 시기 때문에 1910년, 20년대의 한국의 지성인의 모습이 이랬습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가 과연 지금 이런 마녀와 같은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재명이 대통령 노릇을 하게 된 것이고 이재명 본인도 국회에 있어서 그날 밤에 달려갔기 때문에 오늘 대통령의 자리에 앉을 수 있었던 것이고 그만큼 자기 목을 내놓고 간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우리 민족의 도덕적 승화를 위해서 아토믹 범부를 이겨낼 수 있는 도덕적 무장이 필요하다 이거야. 그러려면 뭐냐? 계사를 읽어야지. 계사를 읽어야 되고 제가 말하는 도마복음을 읽으셔야 되는 거야. 도마복음. 여기에 예수가 과연 어떤 예수가? 도마복음의 예수는 아시아 대륙의 성인이에요. 서양의 로만 카톨릭에 의해서 왜곡된 예수가 아니라고. 팔레스타인은 갈릴리는 아시아입니다. 거기는 아시아. 소아시아 대륙 안쪽에 있는 겁니다. 더 우리 쪽으로 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여러분들이 좀 정신을 차렸으면 좋겠다. 정신을 차렸으면 좋겠다. 지금 이 정치에 대해서 우리 이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은 정치에 이제 너무 관심을 갖지 마세요. 자꾸만 이 말하고 저 말하고 이러면은 역사가 또 잘못 갑니다. 그러니까는 여러분들이 정치에 관심을 갖지 말고 오직 계사에 관심을 가지시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말씀 가끔 아인슈타인 얘기도 끌어다 오고 요것만 들으면은 보편적인 인간이 돼야지 이기심에 사로잡힌 국소적인 인간이 되게 되겠냐 보편적인 여러분들은 그야말로 여러분들은 성인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제 대한민국이 전 세계를 이끌어가는 그러한 어떤 도덕의 구심점이 돼서 역사를 새롭게 만들어 나가야 되고 반드시 남북의 화해가 이루어질 수 있는 역량이 있는 총리가 반드시 돼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의 근본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 시간 좀 같이 생각해 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지가 이론이